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 저녁, 진경은 할아버지의 집 다락방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자 먼지 쌓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손전등 불빛이 좁은 공간을 비추자 오래된 상자와 책더미가 드러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 장례식 후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어머니가 다락에 할아버지의 유품이 많으니 한번 봐라고 중얼거렸다. 진경은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온 거였다. 그런데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낡은 나무 상자 위에 머물렀다. 상자 뚜껑에 새겨진 영원한 약속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가 있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일부는 습기로 얼룩져 있었다. 진경은 호기심에 하나를 집어들었다. 봉투 앞면에 쓰인 글씨는 부드럽고 우아한 필체였다. 사랑하는 민준 씨에게.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준.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영호 할아버지였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걸까? 편지를 펼치자 종이가 부서질 듯 약해진 채로 펼쳐졌다. 민준아, 오늘도 내가 그리워서 잠이 오지 않아. 내 손길이 아직 내 피부에 남아있어? 우리 둘이 산책하던 한강변, 그 바람 소리가 들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약속한 그날까지 기다릴게. 진경의 손이 떨렸다. 이건 할머니의 필체였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편지를 쓰는 걸 좋아하셨다. 하지만 남자 이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결혼은 전통적인 맞선이었다. 가족 사진 속에서 항상 웃으며 서 계시던 할머니가 이런 뜨거운 사랑 편지를? 진경은 더 많은 편지를 꺼냈다. 날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한국이 급속히 산업화되던 시기, 서울이 아직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도시였을 때 이 편지들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민준아, 왜 연락이 없어? 내가 사라진 후로 내 삶이 텅 비었어. 가족들은 나를 시집 보내려 해 하지만 내 마음은 오직 너뿐이야. 진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의 비밀이었다. 이 민준은 누구일까? 할아버지가 아시고 계셨을까? 다락방 바닥에 앉아 편지를 하나씩 읽는 동안 진경의 마음속에 할머니의 모습이 스쳤다. 할머니는 항상 조용히 웃으시며 인생은 물결처럼 흘러가니 그냥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 편지들 속 할머니는 달랐다. 열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사랑에 사로잡힌 여인. 진경은 갑자기 숨이 막혔다. 왜 할머니는 이 사랑을 포기하셨을까? 왜 할아버지와 결혼하신 걸까? 밖에서 비소리가 거세졌다. 진경은 편지 뭉치를 가슴에 안고 다락을 내려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 중이었다. 엄마, 할머니가 민준이라는 사람한테 편지 쓰신 적 있어. 진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뭐? 그건. 왜 갑자기?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다락에서 찾았어. 할머니의 편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앉았다. 그건 할머니의 옛 추억이야.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이었어. 그날 밤, 진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집은 전라남도 작은 마을, 전통 한옥이 즐비한 곳이었다. 서울에서 자란 진경에게 이곳은 항상 휴식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할머니의 비밀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진경은 마을을 산책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길, 김장하는 이웃들의 웃음소리. 한국 시골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런데 문득 옛 친구 진혜의 집이 보였다. 진혜. 초등학교 때 함께 놀던 밝고 당찬 소녀. 진경은 오랜만에 진혜를 만났다. 진경아. 와, 서울에서 내려왔어. 진혜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청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웠다.
응, 할아버지 장례 때문에. 너는? 여전하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해는 마을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었다. 요즘 마을이 변하네. 젊은이들 다 서울로 가서 나 혼자 남았어. 진해의 말에 진경은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할머니의 편지가 맴돌았다. 저녁, 진경은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상자 깊숙이 다른 물건을 찾았다. 오래된 사진 한 장. 할머니가 젊은 시절 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그 여성의 얼굴이 낯익었다. 마을에 사는 진해의 할머니. 진경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민주는 코드네임. 편지 속 표현이 떠올랐다. 내 손길, 한강변 산책. 할머니들은 서로를 사랑했던 건가? 그날부터 진경의 일상이 변했다. 진해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함께 마을을 걸으며 옛 추억을 나누었다. 진해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진경아, 너 서울에서 뭐 해? 연애는? 진경은 머뭇거렸다. 아직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진해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할머니의 비밀이 그녀를 깨우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시골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하지만 진경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한 주가 지나 진경은 어머니에게 편지의 진실을 물었다. 엄마, 할머니의 민주는 여자였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 할머니와 진해 할머니. 옛날에 사랑했어. 하지만 시대가 결혼해야 했지? 민주는 그들의 비밀 이름이었어. 할아버지는 알았지만 그냥 지켜봤어. 진경은 충격에 휩싸였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희생이었단 말인가? 진경은 진해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다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사랑했구나. 진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공기 중에 무언가 피어나는 느낌. 진경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건 시작이었다. 다락방의 먼지가 가라앉은 후 진경과 진해는 그곳을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매일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올라와 편지를 읽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상상했다. 할머니는 이렇게 쓰셨어. 내가 없으면 세상이 검은색이야. 얼마나 아팠을까. 진해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빛이 진경을 사로잡았다.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을에서. 마을 생활은 여전했다. 아침이면 이웃 아주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소리가 들리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길에서 공기놀이를 했다. 한국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조용히 싹텄다. 진경은 서울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불안해졌다. 진해야, 나 가면 연락할게. 진해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그래, 서울은 바쁘겠지? 하지만 가끔 내려와. 서울로 돌아온 진경의 일상은 회색빛이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그녀의 하루는 코드와 마감으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할머니들의 산책로를 떠올리게 했다. 퇴근 후 진경은 진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내 생각나. 이 진해의 답, 나도. 마을이 너무 조용해.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사진을 주고받고 옛날 노래를 공유했다. 트로트 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두 사람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됐다. 한 달 후, 진경은 주말에 다시 마을로 내려갔다. 기차에서 내리자 진해가 역에 서 있었다. 어서 와. 진해가 안아주었다. 그 포옹이 너무 길었다. 두 사람은 한강 대신 마을 강변을 걸었다. 가을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로맨틱했다. 진경아, 나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진해가 멈춰섰다. 편지 읽으면서 나도 느꼈어. 우리 할머니들처럼.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진경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나도. 진혜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진혜의 집마루에 앉아 별을 봤다. 한국의 밤하늘은 서울보다 맑았다. 손을 잡은 채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다가왔다. 다음 날 마을 축제에서였다. 추석을 앞둔 단오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떡을 나누고 판소리를 불렀다. 진경과 진혜는 함께 웃으며 춤을 췄다. 그런데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진혜야, 저 서울애랑 왜 그렇게 친해? 이상한 소문 나지 않게 조심해. 그 말에 진경의 미소가 굳었다. 축제 후 진경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진혜를 좋아해. 그게. 여자랑 어머니는 침묵했다. 진경아, 그건 할머니들처럼 고통만 될 거야. 한국에서, 특히 우리 집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진경은 울었다. 엄마도 알았어? 할머니의 사랑을 왜 막으신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시대가 그랬어. 가족 명예, 사회의 눈치. 내 할아버지는 이해했지만 나까지 포기해야 했어. 진경은 혼란스러웠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진혜와의 시간은 달콤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웠다. 한 번은 시장에서 두 사람이 손을 스치자 노인분이 수근거렸다. 요즘 애들은. 이상의 진혜는 웃으며 넘겼지만 진경은 속이 타들어갔다. 서울로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더 자주 통화했다. 진혜야, 나 올게. 크리스마스에 진경의 약속이 진혜의 겨울을 밝혀주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진경은 선물을 샀다. 진혜에게 줄 목도리, 전통 한지로 만든 램프. 기차를 타고 내려가자 마을은 눈으로 뒤덮였다. 진혜가 기다리고 있었다. 추워 두 사람은 집으로 달려가 따뜻한 호박죽을 먹었다. 그날 밤 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미래는 어때? 서울로 갈까? 아니면 여기서? 진혜가 물었다. 진경은 대답 대신 진혜를 안았다. 어디든 함께라면.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새해가 밝자 진혜의 어머니가 알게 됐다. 진혜야, 그 서울 애랑 뭐야? 이웃들이 말하던데 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진혜는 울며 진경에게 전화했다. 진경아,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해. 진경은 당황했다. 내가 갈게. 설명할게. 그녀는 서둘러 마을로 갔다. 진혜의 집문 앞에서 진경은 무릎 꿇고 앉아 어머니를 설득했다. 어머니, 저희는 진심이에요. 할머니들처럼.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할머니의 편지를 들고 오라 했다. 편지를 읽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하지만 세상이 용서 안 해. 그날 어머니는 조용히 물러섰다. 하지만 마을 소문은 퍼졌다. 진혜 집딸이, 그게 무슨. 진경은 결심했다. 진혜야, 서울로 가자.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해. 진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별의 아픔이 시작이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눈이 다시 내렸다. 두 사람은 기차역에서 키스했다. 기다려. 곧 따라갈게. 진혜의 약속. 서울에서 진경은 작은 원룸을 구했다. 진혜가 올 공간을. 하지만 진혜의 전화가 뜸해졌다. 집에서. 압박이 커. 엄마가 울고 아빠가 화내. 진경의 불안이 커졌다. 사랑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거리를 물들이는 계절. 진경은 창가에 앉아 진혜의 사진을 봤다. 마을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이 웃는 모습. 하지만 진혜의 메시지는 여전히 뜸했다. 미안, 바빠. 집안일로 정신없어. 진경은 불면증에 시달렸다.
회사에서 실수도 잦아졌다. 상사가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개인사는 숨겨야 했다. 한편 마을에서 지네는 고통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설교했다. 내 인생 망치려 해? 결혼해서 가정 꾸려야지. 서울 그 애는 그냥 장난이야.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치욕은 안 돼. 지네는 도서관에서 일하며 눈물을 삼켰다. 책장 사이에 숨어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랑은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무거웠다. 진경은 참지 못하고 마을로 갔다. 버스에서 내리자 봄바람이 불었다. 진혜의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진혜야. 문이 열리자 진혜의 얼굴이 창백했다. 진경아. 왜 왔어? 집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진경은 용기를 냈다. 어머니, 저예요. 진경입니다. 대화가 시작됐다. 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진혜가 고생이야. 그만둬. 진경은 눈물을 참았다. 어머니,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할머니들처럼. 영원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들.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진혜가 끼어들었다. 엄마, 나도 알아. 할머니의 사랑을. 나도 포기 못해. 그 순간 집안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결국 물러섰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은 강변으로 나왔다. 벚꽃 잎이 흩날렸다. 진경아, 미안해. 내가 약해. 진혜가 울었다. 진경은 그녀를 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그날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진혜가 서울로 오면 작은 카페를 차릴까? 아니면 함께 책을 쓰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마을 청년회에서 소문이 퍼졌다. 진혜가 이상해. 서울 여자랑 한 청년, 진혜의 옛 친구 태민이 찾아왔다. 진혜야, 그만해. 나랑 결혼하자. 정상적으로 살아. 태민의 제안에 진혜는 화를 냈다. 태민아, 내 마음은 진경이야. 태민은 상처받아 떠났지만 그의 말은 진혜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신이야. 진경은 서울에서 뉴스를 봤다. 한국 사회의 변화, LGBT 권리 운동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골은 달랐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 사랑은 범죄가 아니야. 그 말들이 위로가 됐다. 여름이 다가왔다. 더운 날, 진경은 진혜를 설득해 서울로 데려왔다. 한 주만. 쉬자. 진혜는 처음으로 서울의 번화함을 느꼈다. 명동 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다. 여기서 살고 싶어. 진혜의 미소가 돌아왔다. 밤에 두 사람은 원룸에서 영화를 봤다. 한국 로맨스 영화 건축학개론 사랑의 아픔을 그린 작품. 우리도 이렇게 될까? 진경이 물었다. 진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더 강해. 하지만 진혜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진혜야, 돌아와. 아빠가 아파. 진혜는 서둘러 마을로 갔다. 진경은 따라가지 못했다. 회사 일 때문에 기다림이 시작됐다. 진혜의 메시지, 아빠 괜찮아. 하지만 집에서 압박이. 진경의 불안이 커졌다. 가을이 다시 왔다. 할머니의 길. 진경은 혼자 다락에 앉아 편지를 읽었다. 민준아, 내가 없어도 살아갈게. 하지만 영원히 사랑할게. 눈물이 떨어졌다. 진혜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음 날 메시지. 진경아, 미안. 나 포기할게. 마을에 남아. 진경의 세계가 무너졌다. 왜? 우리 약속. 진혜의 답. 가족 때문에.
사랑만으로 못 살아 배신감이 밀려왔다. 아니, 배신이 아니었다. 현실의 무게였다. 진경은 울며 다락에서 나왔다. 비가 다시 내렸다. 비가 그친 후 진경은 멍하니 서울로 돌아갔다. 회사 동료들이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피곤해서 라고만 대답했다. 밤마다 진혜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 이렇게 쉽게 끝난 걸까? 할머니들의 사랑은 어떻게 지속됐을까? 진경은 다락의 편지를 다시 읽고 싶었다. 주말에 마을로 갔다. 어머니가 맞아주었다. 진경아. 진혜가 후회해. 진혜를 만난 건 마을 도서관이었다. 진혜는 책장 뒤에 숨어 책을 정리 중이었다. 진경아, 그녀의 눈이 붉었다. 진경은 안겼다. 왜 그렇게 말한 거야? 나 버린 거야. 진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 내가 서울 가면 못 견딜 거래. 진경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 두 사람은 도서관 뒤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진혜의 고백, 나도 아파. 매일 내 생각만 해. 하지만 가족이 한국의 가족주의, 효도라는 이름 아래 얽매인 삶. 진경은 이해했다. 그럼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사랑이 이런 희생을 요구할까? 그 후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메시지로, 가끔 통화로. 진경은 마을로 자주 내려갔다. 출장지라고 회사에 거짓말.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잊었는지 그냥 친구로 봤다. 함께 산책하는 시간은 소중했다. 언젠가 자유로워질 거야. 진혜의 말. 겨울 크리스마스, 진경은 선물을 들고 갔다. 눈이 내리는 밤, 두 사람은 교회 근처 벤치에 앉았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로맨틱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 진혜야, 나랑 도망치자. 진경의 제안. 진혜는 망설였다. 어디로? 제주도. 새로 시작해. 하지만 계획은 무너졌다. 태민이 다시 나타났다. 진혜야, 나 진심이야. 너 행복하게 해줄게. 태민의 눈빛에 진혜는 흔들렸다. 태민아. 미안하지만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 모임에서 그는 진경을 노려봤다. 너 때문에 진혜가 고생이야의 갈등이 고조됐다. 새해, 진혜의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했다. 진혜는 병원에서 지냈다. 진경은 몰래 찾아갔다. 힘내. 유손을 잡아주자. 간호사가 이상한 눈으로 봤다. 진혜는 속삭였다. 엄마가 나한테 결혼하라고 해. 태민이랑. 진경의 배신감이 폭발했다. 너 진짜 그럴 거야. 진혜는 울었다. 모르겠어. 사랑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날 진경은 마을을 떠났다. 너 선택해. 나 아니면 가족. 의 차가운 말. 서울로 돌아온 진경은 우울증에 빠졌다. 친구 하나, 유진이 알아챘다. 진경아, 무슨 일? 유진은 LGBT 커뮤니티 멤버였다. 사랑 때문에. 포기해야 할까? 유진은 안아주었다. 포기하지 마. 싸워. 진경은 결심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할머니처럼 진혜에게. 진혜야, 내가 없으면 내 삶이 텅 비어. 하지만 내 행복이 먼저야의 편지를 마을로 보냈다. 진혜는 편지를 받고 울었다. 나도. 사랑해. 그녀는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엄마, 나 태민이랑 못해. 진경을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내 엄마도 젊었을 때 비슷했어. 할머니처럼 살아라. 하지만 태민의 반격이 왔다. 그는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다. 진혜가 이상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한국에서 동성애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 낙인은 컸다. 진경은 뉴스를 봤다.
마을에서 LGBT 차별 사건. 진경은 서둘러 갔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태민이 소리쳤다. 이런 애들 때문에 마을이 더러워. 진경은 앞으로 나섰다. 태민 씨, 그만해요.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대치 상황. 진애가 달려왔다. 태민아, 제발. 얘. 태민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이 말렸다. 그만, 젊은이들아. 옛날처럼. 용서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다락에 올라갔다. 미안해, 진경아. 진애의 포옹. 사랑이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갈등 후 마을은 조용해졌다. 태민은 사과하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진경과 진애는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이제 어떻게 할까? 진경이 물었다. 진애는 미소 지었다. 서울로 가자. 나 준비됐어. 진애는 도서관을 그만두고 서울로 왔다. 진경의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이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한식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찌개, 내 특기지. 진경의 농담에 진애가 웃었다. 한국의 일상 속 로맨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진애는 서울의 빠른 삶에 놀랐다. 지하철 인파, 야근 문화. 마을이 그리워. 진경은 위로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두 사람은 주말에 한강을 걸었다. 할머니들의 산책을 재현하듯. 진경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진애도. 잘 지내? 어머니의 말에 진경은 놀랐다. 엄마, 용서한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할아버지가 말했어. 사랑은 자유야. 시대가 변했으니. 좋은 소식도 있었다. 진애가 출판사에 지원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우리 이야기야. 제목, 다락방의 비밀 편지.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여름 휴가,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여기서 결혼하자. 진경의 농담.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꿈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가을, 책이 출간됐다. 마을 서점에 비치됐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샀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네. 소문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진애의 어머니가 편지를 썼다. 자랑스러워. 할머니처럼 강해.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왔다. 진경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내 탓이야. 집중 안 해서. 상사의 질책. 스트레스로 진경은 우울해졌다. 나 무능해. 진애는 안아주었다. 아니, 내가 최고야. 진애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한국 미디어에서 화제. 하지만 보수단체가 반발했다. 도덕 파괴, 시위가 일어났다. 두 사람은 집에 갇혔다. 두려워. 진애의 말이 진경은 결의했다. 함께 맞서자. 그들은 공동 성명서를 냈다.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러워요. 사회적 압박 속 두 사람의 유대가 강해졌다. 겨울, 눈 내리는 날, 진경이 무릎 꿇었다. 진애야, 나랑 평생 함께해. 반지 없이, 하지만 진심으로. 진애는 울며 그래 했다. 새해, 변화가 왔다. 한국 정부가 LGBT 법안을 논의했다. 작은 희망. 새해가 밝자 진경과 진애의 삶은 안정됐다. 책의 성공으로 진애는 작가로 데뷔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사랑의 용기라는 주제로. 진경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내가 변했어. 더 밝아의 동료의 말. 두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 할머니들처럼
여기서 산책하자 매일 저녁 손잡고 걸었다. 한국의 봄, 벚꽃 축제에 갔다.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겼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마을에서 할아버지의 유품 정리 중 또 다른 편지가 나왔다. 이번은 할아버지의. 영희야, 내 비밀 지켜줄게. 나도. 비슷한 사랑 있었어, 할아버지도? 진경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비밀이 더 깊었다. 진혜와 함께 마을로 갔다. 어머니들이 편지를 읽었다. 할아버지도. 동성 친구를 사랑했대. 눈물의 대화. 우리 집안은 항상 사랑으로 연결됐어. 여름,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갔다. 네덜란드, 동성 결혼이 합법인 곳, 언젠가 우리도 암스테르담 운하에서 키스. 자유의 맛. 가을, 큰 시련이 왔다. 진혜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진혜야, 내 책 덕에. 이해했어, 변화된 시선. 진경은 조문하며 울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장례 후, 진혜는 무너졌다. 엄마가. 마지막에 행복하라고 진경은 곁을 지켰다. 함께 슬퍼하자. 겨울, 회복기.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LGBT 친구들 초대. 한국 가요 부르며 춤췄다. 사랑은 승리야. 새해, 진경의 임신 소식. 아니, 입양 계획. 아이를 키우자. 우리 사랑의 증거로 한국에서 동성 커플 입양은 어렵지만 그들은 도전했다. 사회적 인식 변화 속 두 사람의 사랑은 빛났다. 책 두 번째 판, 할아버지의 이야기 추가. 시간이 흘러 5년 후 진경과 진혜는 제주도에 작은 집을 샀다. 바다를 보며 사는 진경은 프리랜서가 됐고 진혜는 베스트셀러 작가. 아이 하나, 입양한 소녀 민준 할머니들의 코드네임을 딴 이름. 엄마들, 사랑해 아이의 말에 두 사람은 웃었다. 마을은 변했다. LGBT 센터가 생겼다. 옛 다락방은 박물관으로. 사랑의 편지 전시 방문객들이 왔다. 감동적이에요. 한 해 가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합법화된 후 첫 동성 커플 중 하나, 마을 사람들이 초대됐다. 축하해, 어머니들의 영혼이 느껴졌다. 결혼식 후, 다락에서 마지막 편지 발견.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 후손들에게 전해 진경과 진혜는 눈물을 흘렸다. 인생은 물결처럼 흘렀다. 고통, 배신, 사랑. 하지만 끝은 인간적이었다. 용서와 성장으로. 두 사람은 손잡고 한강을 걸었다. 영원히 함께 바람이 속삭였다.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피어나고 지고 다시 피어났다.